이게 이제 8월 말까지 지속이 된다면 그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로 마이너스 역성장이 나올 수도 있겠다. 두 번째 금리 인상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한은 총재님이 임기가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임기 내로는 금리를 정상화 시켜놓고 싶겠다는 추경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을 하려고 하는 나라는 없어요. 명목은 경기 부양책이지만 버티는 힘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상황이 재현될 수가 있다. 그러면 추경 효과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한국경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랑 기자입니다. 퇴근길에 찾아가는 경제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끼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경기에 미칠 영향을 준비했습니다. 든든한 한 끼를 책임져 주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네. 국내 경기의 소비와 공급 측면에서 어떤 충격을 줄까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공급이라고 하면 이제 기업들의 생산 현장에서의 차질, 최근에 보면은 일부 기업들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서 생산 공장들이 잠시 좀 폐쇄되고 했었는데, 근데 그거는 좀 이벤트성이고요. 그렇게 큰 차질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이제 소비인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확진자 수가 늘고, 그 다음에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강화된 시점이 7월 초부터 지금 3분기부터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2주 4단계에서 다시 이제 플러스 2주 4단계로 연장이 되는 바람에 최소한 8월 초중순까지는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될 것 같은데, 방역 상황이 악화되면 정말 소비가 나빠지는가? 라는 거는 지표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애플이나 그 다음에 구글의 이동성 지수를 보면 6월 대비 7월 이동성 지수가 한 20%씩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20%를 안 움직인다는 거고요. 우리가 7월이라는 그런 성수기, 휴가의 성수기를 고려해 보면 사실 사람들이 6월보다는 7월 이동량이 더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가 빠졌다는 건 그게 이제 소비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직결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8월 초 정도까지면은 이제 거기서 끝나면은 남은 이제 8, 9월에 경제 GDP라든가 소비라든가 내수 쪽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8월 말까지 지속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그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로 마이너스 역성장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3분기 내수 소비 충격으로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 될 수 있다라고 됐을 때 올해 경제 성장률에도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네요. 지금 우리나라 1분기 경제 성장률은 1%대 초중반이었고요. 나머지 2분기, 3분기, 4분기가 한 0.7만 기록해도 4%대 연간으로 나온다는 얘기였는데, 2분기는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한 0.789 정도, 마이너스 1까지 나올 것 같은데, 3분기가 거기서 갑자기 마이너스가 나와버리면 4%대는 힘들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한 3%대 중반에서 3%대 후반 정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이 없었을 때만 해도 이제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났다. 소비 수준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이런 의견이 다수였잖아요. 네. 그만큼 이번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사실 거리두기 단계라고 할까, 사회적 이동성을 막는 걸 이제 푼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냥 포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왠지 그런 느낌이 들고, 미국은 이제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를 보면 멕시코하고 캐나다 쪽의 국경을 막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국경을 막는다는 건 좀 상당히 좀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좀 받아들여야 돼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지표 보면은 최근에 실업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늘었어요. 갑자기. 근데 그런 걸 볼 때 경기 회복세가 하반기에 좀 낙관적인 시각이 한두 달 전만에 좀 유지가 됐었는데, 갑자기 최근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좀 비관적인 느낌으로 방향으로 좀 많이 흐르고 있다. 물론 이게 한두 달 안에 끝나면은 별 문제는 없는데,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걸 보면 미국이 갑자기 이제 쭉 떨어지다가 이제 터닝을 했거든요. 올라가는 방향으로. 지금 유럽도 그렇고요. 이게 과연 만만치 않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경기 회복이 지연된다면 원래 국내에서도 4분기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사실 많았는데,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아지는 거 아닌가요? 한은에서 한두 달 전에 얘기했나요? 연내 늦지 않은 시간에 금리를 인상하겠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나니까 상황을 보고 인상을 할 수도 있겠다. 좀 한 발 물러섰고요. 지금 이제 한은의 그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8월, 10월, 11월 이렇게 3번 남았는데, 8월은 하순이라서
초순에 만약에 확진자 수가 극적으로 잡힌다면 8월에 인상할 수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되긴 좀 어렵겠죠. 그럼 8월은 물 건너갔고 10월이나 11월 중에 한 번으로 지금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는 모아지고 있는데 그것도 봐야 되겠죠. 한은이 호언장담이라고 할까요? 너무 강하게 뭐 연내는 금융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10월과 11월 중에 한 번 정도는 인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지금은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테이퍼링 일정에 맞춰서 한은도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사실 주요한 시각인데 미국이 테이퍼링을 늦추면 한은도 금리 인상을 늦출 수밖에 없겠네요.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금리는 연방기금리인데 그거를 올해 인상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지금 분위기 보면은 내년 하반기나 돼야 인상할 것 같거든요. 문제는 테이퍼링이 시작이 돼야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할 텐데 지금 미국 경제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 인플레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데 미국이 이제 물가뿐만 아니고 고용을 같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시장 상황이 개선이 된다면 테이퍼링에 들어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지금 고용 시장이 다시 악화가 되고 있어서 만약에 테이퍼링이 생각보다 늦어진다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명분이 좀 상당히 약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코로나 상황과 테이퍼링 상황까지 염두에 놓고 10월, 두 번, 11월에 네. 금리 인상하게 될지를 좀 봐야겠네요. 사실 뭐 4분기 중에 11월이든 10월이든 한은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치면 금리 인상 속도가 관건일 텐데요. 두 번째 금리 인상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떠도는 소문인데요. 확인되지 않은 건데 또 이런 건 이제 중요하죠. 한은 총재님이 임기가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임기 내로는 금리를 정상화 시켜놓고 싶겠다는 막판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0.5%가 사실 정상적인 금리 수준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마 많이 내려봐야 1%나 0.75 정도가 제일 하한선인데 그걸 밑으로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1%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임기를 마치겠다 이제 그런 시각들도 있는 반면에 그냥 다음 하는 총재한테 맡기겠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내년 상반기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도 좀 있고요. 아무튼 경제 상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 이 중앙은행 총재들의 결자 해지의 자세는 글로벌리 똑같은 것 같네요. 그린스펀이 비판을 받는 이유가 이제 저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지속하다 갑자기 또 올리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유발시켰다는 비판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워낙 낮은 금리니까 이게 지금 자산시장이나 이런 쪽 분위기 보면은 물론 뭐 실적에 바탕이 둔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좀 많이 올라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는 결국 이제 중앙은행의 책임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 책임을 좀 피하고 싶은 생각들이 아마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미국도 역대급 부양 정책으로 경기 회복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실장님께서는 이번 1인당 25만 원의 재난 지원금 추경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금은 델타 변이의 충격은 주로 자영업 하신 분들한테 지금 집중이 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경기를 부양을 하려고 하는 나라는 없어요. 미국도 명목은 경기 부양책이지만 버티는 힘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제 위기가 통상의 경제 위기라면 그 정도 대규모 추경으로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죠.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고요. 특히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에도 추경을 많이 풀었잖아요. 근데 저축률이 늘었어요. 100조 원을 작년에 풀었다면 정부가 원하는 거는 그 100조 원이 추가적인 기존의 소비 플러스 100조 원인데 현실은 추가적으로 100조 원이 소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으로 그냥 그동안 써야 되는 그런 소비를 썼던 거고 추가적으로 지출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게가 경제 상황이 너무 나쁘다 보면은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정부가 주는 돈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소비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그냥 기본적인 소비에 쓰고 나머지 돈은 저축을 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 상황이 재현될 수가 있다. 그러면 추경 효과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내년 이제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도 기본소득 공약을 하나둘씩 내놓고 있거든요. 22일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청년에게 연간 200만 원, 모든 국민에게 연간 100만 원씩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공약을 내놨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소득 양극화 문제 또 일자리 문제 해소 관점에서 이 기본소득제 도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게 이제 경기 부양 쪽 얘기는 아니고 이제 계속 그렇게 지급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 안전망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청년층에 대한 200만 원 금액이 좀 커 보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찬성해요. 왜냐하면
청년층이 지금 꼭 코로나 때문이 아니 그 이전에도 상당히 실업률도 높았고요.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청년층에 대한 지원은 좋은데, 근데 전 국민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거보다는 같은 거라면 차라리 그만큼의 세금을 깎아주는 게 더 좋아요. 효과 측면에서. 예, 그렇죠.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는 전통적으로 정부가 돈을 푸는 것보다는 그만큼의 세금을 깎아주는 게 더 진작 효과가 크거든요. 국민들한테 지급하는 돈을 재원을 마련하려면 또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걸 왼쪽 주머니로 옮기는 것 뿐인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차라리 그러려면 세금을 깎아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금을 깎아주면 세금 낸 사람들만 기분 좋고 세금 안 내는 많은 국민들은 또 혜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못하는 건 이제 소득세라든가 법인세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걸 한계 면세점이라나 그 이하의 계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급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세금을 낸 사람들은 깎아줄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실장님께서는 취약계층에 재원이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 이유는 그게 소비 진작 효과에도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아니면 사회 안정망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뭔 건가요? 둘 다죠. 세금 깎아주는 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데 기본소득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거는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내년 우리 한국 경제의 돌파구가 될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정부의 뉴딜 정책이라고 할까? 이거는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잘 만들어졌고 짜임새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이제 돌파구죠. 어떤 새로운 산업,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그다음 그린 전환, 이제 새로운 성장 산업을 못 찾는데 제대로 찾은 것 같거든요. 그런 쪽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새로운 정부가 그거를 이제 계승할 건가는 또 다른 문제라서, 물론 이제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투자는 지금 이제 계획했던 대로 꾸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아마 일자리나 어떤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데 상당히 좀 도움은 될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경제가 정치에 다시 한번 휘둘리지 않기를 또 기대해 봐야겠네요. 지금까지 코로나 재확산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나와주신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구독자님 든든한 한 끼 되셨나요? 저는 내일 퇴근길 맛있는 한 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